네, 특별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진정한 AI 전쟁의 시대를 지나고 있죠. 한국 역시 미래 AI 산업 패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린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지 이분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최근 관세 협상 이야기부터 좀 진행을 해볼까요?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를 받을 거란 결론이 나왔는데 이제 반도체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어떤 그 제조 양산 공장을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설립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네.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그 생산한 것도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최혜국 대우를 받아서 이제 15% 관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뭐 비교를 하자면 이제 경쟁국에서는 뭐 20% 지금 관세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또 우리나라가 어떤 좀 이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어쨌건 그 관세가 제 마음 같아서는 좀 15%에서 더 확 내려가서 예. 반도체를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가 투자한 것도 있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다른 국가 대비했을 때 한 5%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다. 네, 최종 결론은 조금 더 좋은 방향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소버린 AI 강화를 국정과제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부가 GPU 확보 사업 참여자를 선정하기도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AI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브린 AI라고 하면 좀 한국말로 좀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 주권 AI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뭐 from scratch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없는 곳에서 우리 기술로 이렇게 다 이제 AI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주권 AI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봤을 때 뭐 행정이라든지 뭐 국방, 금융 등 이런 곳에서 외국의 모델을 쓰기에는 좀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 기술로 처음부터 코딩을 해서 이런 AI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한 것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예, 국가적으로 어떤 그 안보상으로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소위 그 GPT 같은 그런 범용 AI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예. 데이터가 엄청나게 고품질의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위 그 이강이라고 하는 미국, 중국에 비해서 훨씬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용보다는 좀 이렇게 어떤 영역에 특화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권 AI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의료의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네. 또 제조도 있고, 또 뭐 그냥 하드웨어 측면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 고대역 그 밴드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리고 또 반도체도 잘해요. 그리고 또 자동차도 잘하고 조선도 잘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10분 활용을 해서 네. 우리의 AI에다가 잘 이렇게 결합을 해서 최적화시키면 이게 강점 AI가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안보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에 제언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네네. 우리는 물론 범용까지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범용보다는 우리나라에 특화된 한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의료
AI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의료 데이터가 우리나라 강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에 접목하기가 수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고품질의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오래전부터 그 의료 데이터가 디지털화돼 있고 이거를 또 건강한 사람들도 매년 또는 2년마다 네. 건강검진을 하고 있죠. 네네. 이런 데이터들을 아. 학습에 활용을 했을 때는 예. 우리가 좀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주권 AI보다는 예. 강점 AI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네네.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야지 국가 안보와 그리고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이라는 게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책 입안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셔야 될 텐데 예, 강점 AI라고도 명명을 해주셨고 예. 의료 분야, 제조업, 특히 HBM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을 예. 특화 산업으로 AI 육성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을 압축해서 곧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뭐 많이 언급되는 게 네이버하고 LG AI 연구원 양강구도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보유한 경쟁력은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두 기업들은 네.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from scratch, 그러니까 네. 없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떤 코딩을 하고 네. 우리의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또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AI를 만든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뭐 기술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기업들이고 또 자기들이 이제 만든 그런 이제 모델들을 이렇게 서비스까지 한 그런 이제 오래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두 기업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기업들이 지금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이 가진 기술을 예를 들면 아까 그 주권 AI도 쓸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강점 AI도 이제 쓸 수가 있고 예. 주로 이제 뭐 AI의 그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그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그 활용 서비스를 또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근간이 돼야 될 것은 그쪽 두 회사들이 개발하는 모델의 어떤 이제 기술적 그 수월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서비스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네. 또 AI가 갖는 근본적인 그 안정성 문제 이슈 이런 것도 함께 해결을 해서 뭔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신뢰성 있게 응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선 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이렇게 AI를 키워버리면 이게 주권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경쟁 구도에서 경쟁력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인가? 자립에 대한 걱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제 초기에 어떤 뭐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예. 지원을 하고 뭔가 초기에 또 필요하면은 이들 이제 그 AI에 우리의 뭐랄까 우리가 만든 그런 어떤 또 계산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망을 계산할 수 있는 신경망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NPU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거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기업이 이런 국내 저전력 NPU 이런 걸 사용을 하고 그럼 경쟁력이 있죠.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정부에서는 초기 수요처를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된다. 뭐 조금 쉽게 얘기하면 초기 시장 같은 걸 만들어줘서 기업이 스스로 투자를 받고 소위 말해서 선순환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깔아주는 역할만 해야지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굉장히 이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예. 옆에서 이제 보조를 맞추는 그렇습니다. 도움이 최소한의 필요하군요.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지금의 방향이 맞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얼마만큼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네. 이렇게 또 아까 그런 뭐 초기 수요처를 만들고 하는 거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내부 전략은 뭐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겉으로 이제 보기에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반면에 미국의 동맹국 우대 정책이 한국의 AI 모델의 글로벌 진출에 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AI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AI 액션 플랜 같은 것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이 AI 혁신을 잘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예, 그것도 모자란다. 가속화시키려다. 예, 그러니까 이제 AI 혁신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세계 최고의 그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요거를 네. 어떻게 활용을 잘해서 뭔가 이제 그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이걸 과학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뭐를 잘 만들어서 이제 동맹국이나든지 이런 우방 국가들에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풀 패키지 형태로 이게 이제 써보세요. 그저 줄 리는 없겠죠. 그저 줄 리는 없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기술적으로 이게 뭔가 우리한테 꼭 도움이 되는 기술적 성능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죠. 네. 그냥 뭐 사세요 그런다고 해서 무턱대고 살 수는 없는 일이죠. 네. 예. 사실은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다 오픈 소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고민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그 프롬 스크래치에 대비되는 게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뭐 오픈 소스에도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네. 전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것을 갖고 와서 우리의 기술로 좀 토착화시켜서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아마 우리 기업들이 잘 알아서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네, 한번 볼까요? 교수님 AI 서비스 어떤 기업 거 이용하고 계세요? 뭐 여러 기업들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아직 조금 뭐 이게 부분적으로는 뭐랄까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요약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글을 썼을 때 어떤 부분을 이렇게 네. 좀 계속 뭐 다듬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이용을 하는데 왠지 뭔가 이렇게 좀 2% 부족한 듯한. 근데 이제 크게 글을 주고 이걸 정리해 달라고 그러면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아직까지 개선점이 있고요. 좀 아주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오픈 AI. 챗GPT. 오픈 AI나 뭐 제미나이 뭐 이런 쪽으로 구글의 제미나이. 그렇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오픈 AI가 8월 중에 또 차세대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제미나이도 업데이트를 뭐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다 할 서비스가 딱 이제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8월 중에 이제 오픈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8월이니까 곧 나올 것 같네요. 그건 이제 GPT-5라고 이렇게 이제 그 오픈 AI사에서 이름을 붙였고 이 모델은 기존에 이제 그 오픈 AI에서 나온 그 옴니 시리즈, 뭐 GPT-4o, 뭐 1o, O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O 시리즈를 통합합니다. 통합하는데 그 O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이제 추론을 많이 하는 추론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AI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다양한 추론을 잘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나오니까 뭔가 이제 더욱더 뭔가 추론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어디에 이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샘 엘트만 그분이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기대보다 훨씬 잘한다. 물론 뭐 CEO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시장에 나와서 가혹한 평가를 받아봐야지 그 성능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범용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강력한 후보는 뭐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가정이라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지금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정말 대용량의 고품질 그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기는 어렵죠. 미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고 또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전략적으로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엄청난 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기업이 감히 이제 범용 AI를 해서 오픈 AI나 뭐 오픈 AI의 챗GPT나 또는 그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급의 어떤 범용 AI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기업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부족은 결국 이제 성능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아끼시는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범용 AI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 있을 그 시절에도 사실은 구글이 뭐 전 세계를 장악할 때 우리나라도 네이버 그 당시에 이제 다음이었죠. 그런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면서 사실 교수님께서는 반도체의 이 인프라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신 김에 반도체 질문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네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AI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 HBM, 가장 잘하고 있는 쪽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좀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쪽이 삼성전자, 요 구도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NPU도 필요하다, 이 말씀도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AI 산업과 맞물린 반도체 사이클과 그 산업 생태계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그런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죠. 네. 하드웨어는 이제 주로는 지금 이제 TSMC나 삼성 이런 파운더리 그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뭐 그 계산기, AI 계산기라고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이제 그 NPU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영어로는 이제 Neural Processing Unit,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경망 연산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유니트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좀 작은 기업들이죠. 물론 뭐 작다고 해서 몇 명이 아니라 그래도 뭐 100명은 넘는 그런 이제 인력을 뭐 안팎의 인력을 가진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그 설계를 잘 해서 뭔가 이렇게 기술적인 그 차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성능은 같은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사의 같은 급의 하드웨어 대비해서 전력 소모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파운더리에서 이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BM이라는 거, 이제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두 회사가 이제 아주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져가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또 그대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게 하드웨어 측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전력,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 이게 전부 디지털로 하는 방식인데요. 네. 아날로그로 또 이런 인공지능 연산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아날로그 연산을 하는 AI는 전력 소모를 굉장히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그 아날로그 연산은 대부분이 우리가 잘하는 메모리 기술, 뭐 D램도 좋고 낸더 플래시도 좋고 그 외에도 비휘발성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성능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큰 클라우드급이 아니더라도 이런 소위 말해서 모바일이나 뭐 엣지향으로 저전력이 아주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이제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입장에서는 AI를 하기 좋은 그런 환경과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도 힌트가 나왔습니다. 저전력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 시스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 상장사도 꽤 됩니다. 그런 포인트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상 AI가 이제 폭발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관점도 계속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거의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주신다면요. 간략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AI로 인해서 어떤 분은 이제 상당히 또 머리도 아프고 특히 이제 기업 부분에서 또 그럴 거고 또 정부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만 겪는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좀 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음만 그렇게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저는 산업체 그리고 학계, 연구계 그리고 정부가 정말 그 신속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지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AI가 가져온 어떤 세상의 혼돈을 우리가 유리한 어떤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법론을 찾아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셨던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